일단 광고 나갈 때 네 분이 하신 말씀은 개성을 잘 안 해봤어. 막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다는 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분 다들 조용하시네요. 예.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격전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전지라고 일단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 지역도 다들 여야가 관심 있어하는 지역입니다. 바로 부산입니다. 부산 판세는 어떻게 보시는지 현재는 박현준 시장이고요. 후보와 판세 뭐 섞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준 의원님부터 들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부산 선거를 하나의 어떤 지역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그림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산업화하면서 서울, 예. 부산이라고 해서 이제 해양으로 뻗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산업화하고 경제 성장을 이뤘지 않았습니까? 그럼 부산이 어떻게 보면 전진 기지가 돼서 성장 모델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부산이 인구도 줄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우는 게 뭐냐면 이 해상에 대한 부분, 새로운 시대에 대한 구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부울경까지 이제 포괄하는 어떤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담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재수 의원이 해양수사부 장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부산이 다시 한번 해상 물류 기지로서의 큰 그림도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고 예. 또 하나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하나의 축이 뭐냐면 경부라인 축인데 서울과 부산에 있는 이 축이 형성돼야만 우리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가장 큰 힘을 예. 발휘할 수 있는 선거다. 그런데 이 전재수 의원이 우리 전재수 의원 아시겠지만 보통 분이 아니에요. 세 번인가 네 번 떨어져 가지고 부산에서 지금 삼선까지 한 분 아닙니까? 이 선거운동 보면은 밑바닥부터 해서 사람의 마음을 잡는 예. 아주 경쟁력이고 또 하나가 콘텐츠가 있단 말이에요. 경쟁력과 컨텐츠가 있다. 이 두 가지를 갖춘 후보란 말이죠. 그러면 현역에 있는 박형준 후보와의 확실한 각을 세울 수 있다. 그러면 누가 더 부산을 발전시킬 수 있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패러다임을 담보할 수 있는 후보냐라고 하는 것이 저는 부산 시민에게 예. 호소력 있게 갈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부산도 상당히 해볼 만하다는 것이죠. 지역들도 많이 봐야 되고 보궐선거도 봐야 돼서 지금부터는 약 40초 정도씩으로 촌철살인으로 해주시면은 또 기회도 고르고 네 분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산 예. 관련해서는 지금 엊그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백불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게 워딩 그대로입니다. 부산은 왜 추가 공모하냐? 딴 데는 경선 후보들이 확정이 됐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당 한폭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후보자가 있잖아. 그분에 대해서 부산이 갖는 전략적 상징성 있고 해서 추가 공모하겠다는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추가 공모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기고 싶으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예. 그래서 한 번 더 여지를 좀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아마 3월 5일 지나고 나면 경선을 누가 될지 3월 5일 이제 공직자 사퇴 시한 지나고 나면 예. 어느 분들이 경선할지 좀 보게 될 것 같고요. 예. 전재수 의원이 민주당 후보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은 혹시 다른 이견은 없으신 거죠? 지금 두 분은 뭐 거의 확실하다고 저도 박성준 의원과 신장식 의원님 말씀해 주셨고 저도 상수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로 전재수 의원을 후보로 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분은 이제 거기에 동의하셨으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부산. 저부터 할까요? 그 팽팽할 것 같긴 해요. 박현중 시장과 네, 팽팽할 것 같고 국민의힘이 조금만 정신 차리고 있었다 그러면은 저는 전재수 의원이 아까 뭐 경쟁력과 컨텐츠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요새는 통일교 관련한 범죄 혐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조금만 정신 차리고 있었다 그러면은 저는 전재수 의원으로는 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특히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고 뭐 재판도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예. 전재수 의원은 부산시장을 나간다. 이게 그냥 딱 느낌이 이거 좀 너무 형평이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어서 전 전재수 의원이 평소에 아무리 좋은 캐릭터가 있고 이런 거와 별개로 부산 시민들이 이거는 좀 안 맞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좀 민심과 안 맞게 가고 있고 또 박형준 시장이 부산에서 뭐 그렇게까지 막 뭐 인기가 엄청 좋거나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쭉 됐을 때는 엎치락 뒤치락 할 것 같고 다만 전국 판세가 너무 민주당 쪽으로 기운다라고 하게 되면 예. 부산 시민들이 그래도 여기까지 민주당이 너무 하는 거는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막바지에 할 수도 있는 게 변수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김재섭 의원님은요? 저희가 2018년에 부산시장 이제 당시에 이제 오고돈 시장이었죠. 꽤 큰 차이로 진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을 그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그러니까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부산 시의원들도 줄줄이 나가 떨어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산은 TK랑 또 온도가 완전히 달라가지고 저희가 조금 안전하니까 안일하게 대처해 보자, 뭐 내지는 민주당 후보에게 뭐 이런저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우리가 적당히 후보 잘 내면 이기겠구나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기억으로 그 당시 이제 오거돈 시장이랑 우리 자유한국당 후보랑 아마 서병수 후보였을 텐데 10% 이상 차이 두 자릿수 이상 차이 났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뭐 1, 2% 포인트 차이로 진 게 아니라 10% 포인트 차이 이상으로 제가 졌던 걸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부산을 안전지대로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부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투표율이 약간 낮아요. 투표율이 낮으면 저희한테 불리하거든요.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 특히 더.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사수해야 되는 뭐 당연히 그렇고 부산만큼 진짜 정신 차려야 된다 여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은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부산은 근데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의원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대부분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에 부산 북구 갑 전재수 의원 지역구입니다. 이게 비계되고 보궐선거가 치러지겠죠? 혹시 뭐 민주당에서 한 전재수 의원 사퇴를 5월 2일쯤 해가지고 보궐선거가 안 나게 한다, 그럴 가능성은 좀 적지 않겠습니까? 미리 그런 걸 뭐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근데 왜냐면 전재수 이제 의원이 예, 예. 전재수 의원이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 지역구 의원들, 지역 주민들에 대한 예, 얘기가 아니다라고 예의가 아니다. 본인은 그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본인은 또 본인은 예. 일단 그러면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는 전제 하에 국민의힘 지금 무소속이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에 보궐선거 나올까요? 네 분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지방선거 단체장 선거도 관심이지만 뭐 한동훈 또 조국 조국 대표님도 뭐 또 이 두 분의 보궐선거 출마 지역도 관심입니다. 일단 이거는 천하람원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관심 없으니까 알아서 하셔라 뭐 이런. 약간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저희는 뭐 개혁신당 정의한 또 부산시장 후보도 아. 있고 하니까 저희는 저희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예. 뭐 아직 거기 공천을 받은 건 아니지만 이게 북구갑 같은 경우가 조국 대표님이 또 너무 안심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려면 이제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되는데 예.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들, 특히 민주당이 귀책 사유가 있는 지역들의 후보를 내지 말라라는 주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 북구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조국 대표님 출마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한동훈 전 대표도 솔직히 부산 북구 출마할 거였으면은 부산을 먼저 갔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구 뭐 서문시장이나 이런 여러 일정을 더 하는 걸로 보면 그래도 보수 파이가 상대적으로 좀 더 커서 본인이 예. 일정 부분 가져오면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홍준표 모델을 좀 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산 북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그 조국 대표, 한동훈 대표 모두 다 출마 가능성 낮은 지역이다. 출마 가능성이 낮은 지역이다라고 보셨고요. 조국 대표 소속인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하여튼간에 조 대표가 몸이 한 서너 개면 좋겠다. 군산에서는 시민들이 그쪽으로 내려오라고 무슨 서명운동 같은 것도 하신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평택 쪽에서도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뭐 부산 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고, 뭐 예. 하여튼 여기저기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뭐 한 3말 4초 정도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민주당과의 선거연대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강 없이 연대 없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은 한 3주간 저희들이 진도를 못 뺐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엄청 피해 보셨어요. 예, 열심히 그 진도를 빼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사실 뭐 그렇습니다. 일단 부산 얘기하고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한동훈 전 대표나 이제 조국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이번 보궐선거가 이 두 분의 정치적인 어떤 분기점 같아요. 예. 그러면 이 분기점에 새로운 지도자로서 부상을 하려면은 깃발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느 지역에 가서 선점을 해야 되고 그 선점에서 명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지금 판 자체가 어려운 판이란 말이죠. 그러면
간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음. 간을 보는 게 아니라 온몸을 던져서 내가 이 지역을 가야 되는 명분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 지역을 갈 때 승부수가 되느냐 아니면 무리수가 되느냐 이 두 가지 판가름이 나는 건데 이 정치 역정을 봤을 때 과거에 한국의 야당사라든가 정당사를 쭉 보면은 결국은 깃발 들고 온몸을 던지고 희생하고 내가 여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대중호소로서 들어가야만 국민의 선택을 받더라고요. 이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박성준님 보시기에 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나 조국 대표는 간을 보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한동훈 전 대표는 전형적으로 이제 간을 보는 형태로 좀 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무소속의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예. 그런데 이제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선거 연대라는 측면에서의 마지막 카드가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던져야 된다. 던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뭐. 이 시점에서 내가 보궐선거에 나갈지 안 나갈지부터 판단하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뭐냐면 판단하고 결정하고 추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시점에는 저는 이제는 나갈지 안 나갈지부터 판단을 하고 예. 깃발을 들지 안 들지 온몸을 던질지 이게 승부수인지 지금 아니면 무리수인지. 분위기는 이제 조국 대표와 한동훈 대표에게 좀 질타하는 듯한. 아니, 근데- 박성준 아니 의원의 우리는 말씀. 나간다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저는 나간다. 어디든 간다. 박성준 의원님 말씀이 원론적으로 다 맞는 다 말씀인데 맞아요. 네. 저는 민주당이 조국혁신당한테 보인 태도는 저도 소수정당이지만은 좀 굉장히 나빴다고 봐요. 예. 그 또 갈라치기 하세요. 또. 아니 그게 아니라 갈라치기 진짜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 저는 뭐 이런 말하면 그렇죠. 위자료라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합당 논의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조국혁신당이 자력으로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준비할 기회가 굉장히 많이 제한이 됐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국 대표 큰 정치니까 무조건 던져야 된다. 근데 지금 또 선거연대 논의도 남아 있는데 예. 이게 뭐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좀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 뭐 나간다고 우리는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나간다고 얘기했고. 시점이 사실 조금 늦어진 거예요. 3주. 예. 3주가 늦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합당 이슈 때문에 이슈 때문에. 우리는 작은 배잖아요. 작은 배기 때문에 누가 일어나 가지고 우리 이쪽으로 갈래 누구 또 일어나서 우린 저쪽으로 갈래 이러면 배가 뒤집힙니다. 그것을 정돈하고 질서 있게 토론하는데 한 3주 걸린 거예요. 예. 김재석 적당하고 의원님 얘기도 갑니다. 들어보면 예. 저는 사실 뭐 조국 대표는 아직 결정 안 했으니까 뭐 그럴 출마한다. 그러니까 어디로 할지는 모르니까. 예, 출마한다. 한동훈 대표는 아직 그 출마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역할을 찾겠다는 표현을 썼나 아무튼 출마를 시사하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내가 어디 출마하겠다 이번 보궐선거에 나가겠다라고 직접적으로 뭐 명시한 적은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저도 대구나 부산 중에 하나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앞서 천하람 의원이 잘 얘기했듯이 첫 그 행보를 대구에서 이어갔잖아요. 그리고 예. 한동훈 대표가 지금 보수 진영에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식들, 뭐 개혁적이다라는 인식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 척을 지면서 당원들이 또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걸 정면 돌파하려면 저는 대구라고 보긴 하는데 그리고 또 대구는 분명히 보궐선거가 날 거고요. 지금 현역 그 의원들이 많이 출마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빈자리 하나로 나갈 가능성이 좀 높은데 그렇게 녹록한 선거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당에서도 한동훈을 제명까지 한 마당에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쉽게 대구에서 당선이 되도록 꽃길 깔아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아마 장동혁 지도부가 본인이 쓸 수 있는 최대한의 카드를 저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랑 붙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구 카드는 내에서. 무슨 카드가 있습니까? 뭐 비장의 카드겠죠. 비장의 오늘 카드. 예능 감각 괜찮아요. 오늘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감사합니다. 네. 비장의 카드. 근데 그게 없는 것 같아 문제가. 아니, 상상 속의 카드인 것 같아요. 드러났으면 비장이 아니지. 아, 그래요? 그래서 조성국 뭐 이런 거. 저도 잘 몰라요. 뭐 조원진 의원 카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것까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고성국 카드 네. 네, 이런 카드인지 야. 그건 저는 그 전환기 카드라고 쉽지 보지 않다. 않습니다. 아. 네, 그런 건 카 카드라고. 정도로 그냥 네, 그거는 카드가 아니고요. 예.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면 돌파를 한동훈 대표는 하려고 하겠지만 그건 아마 장동혁 씨도 뭐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제가 갑자기 이제 떠오른 말이 하나 있는데 예. 마키아벨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늘을 걷지 말고 땅을 걸으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 똑같이 느낄 거예요. 구름 위에 떠다니는 느낌 아니에요? 네. 그거를 벗어나지 못한다.
정말로 민중성으로 들어가고 국민성으로 들어가서 땅을 걸으면서 국민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구름 속에 걷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지도자로서의 이미지가 나올 수 있겠느냐. 제가 그 말씀드리고 아마 김재섭 의원님도 이 말은 아마 공감할 겁니다. 약간 지역구 선거랑 안 맞아요. 지금 느낌이. 예. 아, 안 맞아요. 그럼 어떤 선거를 할 건지. 본인은 이제 대선 후보라고 전당대회 생각하시니까. 네. 정치가 아, 전당대 같은 느낌. 저는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국민들의 그 당내 선거가 아니라 국민들 앞에 직접 본인을 선보여서 그런 선택을 받아보는 과정, 그게 선택이 됐든 그럼요. 선택을 받지 못하든 그 현장에서의 피와 땀과 눈물의 선거운동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거라고 아, 생각해요. 우리 저 맞아요. 김재섭 네, 의원님 맞아요. 얼마나 어려운 지역에서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선거가 그 경험들이 있어야 이게 녹아내리는 거지. 윤석열이 왜 실패했습니까? 국민과 같이 안 했잖아요. 떠 있었잖아요. 구름 위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지금 지금 가장 지하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하에 동굴 너무 많이 속에 떠가지고 망상의 동굴 속에서도 우주 그래서 바깥으로 그 가지고. 말씀을 꼭 전해주시 바라겠습니다. 네. 얼마나 땅을 어려운 걸어야 돼, 지역입니까라고 땅을. 하니까 김재섭 의원님이 지금 눈시울이 자꾸 붉어지는 듯한 느낌이 제가 좀 그래요? 들었어요. 네. 일단 제가 한번 요거 여쭤볼게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일단 군산 김재부한 갑이 1순위고 아니요, 순위는 없습니다. 예, 저 계속 물어보는 중이에요. 예. 가면 좋겠고 일단 순위는 없는데 부산 북구갑도 갈 수 있습니까? 이거 뭐 어디든지 다 열어놓고, 어디든지. 예, 다 열어놓고 보고. 왜냐하면 제 가까운 정치평론가들이 보기에는 왜냐면 부산 북구갑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보궐선거에 잘하면 조국 대 한동훈의 대결이 그 지역에서 펼쳐질 수가 있다. 그렇죠. 국민의힘이 왜냐하면 대구의 보궐선거 지역을 자체 안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에게 길을 안 열어주기 위해서 그럼 부산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북구갑에서 붙을 수도 있다. 참고로 지난 총선에서는 북구갑에서 전재수 의원이 53대 46 정도로 일단 이겼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 뭐 한동훈 씨가 어디를 선택하든 그건 뭐 고려 대상은 아닙니다. 고려대상 아니고. 뭐 출마를 할지 안 할지도 결정을 안 했는데 네. 거기까지 고려를 해서 지역구를 선정할 이유가 없어요. 예. 국민들의 여론과 사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조국 대표는 전략자산이잖아요. 예. 전략자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되니까 그게 판단의 기준이지 국민들에게 얼마나 지방선거 또 전체를 그 끌고 가야 되는 상징적인 예. 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거지 뭐 한동훈 씨가 어디를 가니 많이는 그 고려 대상은 아닙니다. 고려대상이 아니다. 예. 전하를 보님 혹시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 53대 47인데 52.3대 46.7 정확히는 야. 전재수 대 서병수가 지난 24년 총선 부산 북구갑 성적표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런 대진표는 그러니까 되면은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진짜 같아요? 재밌을 것 같긴 네, 하다. 재미는 있을 예.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그렇게 1대1 구도가 되기가 또 쉽지 않아요. 네. 국민의힘이 그냥 두겠나? 그러니까 거기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도 나오겠죠. 네, 민주당도 원하는 그럼 부산 북구에 준비하시는 분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파전이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도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간단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그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든 해보겠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태도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알겠습니다. 얘기잖아요. 정치 지도자로 탈바꿈 할 때는 고독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누가 조언해서 되는 거 아니고 자신이 치고 가고 깃발을 드는 거지. 깃발을 언제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 헷갈릴 거예요, 계속. 그때부터 이제 박성준 의원님이 엽서에 쭉 한 장씩 써가지고 예. 하면은 제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측근에게 전달을 해서 땅에 별로- 붙어서 다녀라. 별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요? 호감 가는 형이 아니기 때문에 저.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박성준 의원님 조언을 듣고 싶으면 뉴스쇼를 봐라. 네. 오케이. 네, 그렇게 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지방선거 하면서 이제 지금 광주 전남은 통합이 됐잖아요. 예. 대구 경북도 뭐 통합이 될지 안 될지 국민의힘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회에서는 경북 쪽에서는 통합이 되니 안 되니 막 이런 얘기들이 제가 반대가 많단 말이에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게 정치 비하인드인데 내란 때였습니다. 내란 때. 내란 상황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 당시 국회의사당에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재명 당시 대표가 이제 파견을 해요. 제가 그래서 정재욱 의원하고 한동훈 대표를 만나러 갑니다. 그때 박정하 의원이 같이 비서실장에 있는데 국가 중대 위기 사안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상황을 잘 정리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 결정은 뭐냐? 조기 수습이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때 결단 잘 못하더라고요. 추후에 결단을 하더라고.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2월 7일 날 탄핵 투표가 있었는데
윤석열이 거짓말하잖아요.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니까 12월 8일 날 한동훈과 한덕수가 하나님 연대를 한단 말이에요. 예. 제가 그걸 보고 역사와 대화를 하지 않는구나 한동훈 대표가 이 위기 상황에 조그만 이익에 매몰돼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는데 그 시간이 지났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한 탈바꿈이 지금 과연 있었느냐에 대한 의문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알겠습니다. 구름 위를 걷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 정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그거는. 네. 그때 그 결단을 안 했던 모습으로 결단을 못 박성준 하더라고요, 의원님이 그러다 보니까. 예. 그렇게 느꼈다라는 말씀을 했고요. 시간은 약 1분 정도 저희가 남았는데 혹시 방송 끝나고 유튜브로 한 10분 정도 사실 내가 이거 얘기하고 싶었어. 뭐 이런 거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시간은 괜찮습니까? 네. 네, 다들? 네. 예. 우리 앵커가 하러 가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심지어 막 빵 먹다가도 남아서 하고 그랬어요. 아, 나갔다가 또 빵 먹고 다시 들어오고 들어오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아, 빵이 고맙습니다. 없다고 불평을 하시는 거 그, 맞아요. 앵커 바뀌고 빵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본방을 듣고 계시는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1분이니까 짧게 한 짧은 대답으로 개항을 한 송영길, 김남준 누가 될 것 같은지 공천을 물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일단 두 분 또는 그 외 짧게 대답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의원님은 송영길 전 대표가 못 받을 것 같다. 못 당내 받을 것 역학 같다. 구도로 인해서 공천을 못 받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남준 네, 저도 김남준 손을 들어주고 개항에는 송영길 대표는 아마 연수갑으로 좀 배치되지 않겠나 배치되지 예상합니다. 않겠냐. 예. 신장식 어쨌든 의원님은 인천에는 선거구가 2개다. 아주 교묘히 빠져나가셨어요. 예, 교묘히. 예. 지금 왕과 사는 남자 왕의 측근과 누가 더 유력하냐 저는 이건데 뭐 여기서 박성준 이제 의원님은 어떤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저는 정치 지도부 우리 당 지도부에 또 다른 시험대에 와 있다. 이 시험대를 저는 잘 통과할 거라고 본다. 잘 정리할 겁니다. 정치력이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송영길 전 대표는 우리 당의 큰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 자산도 해줘야 되고 또 김남준 의원도 대통령 우리 예. 청와대 대변했고 이 둘을 윈윈하는 전략으로 간 것이 정치 지도력 아니겠습니까? 그건 답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잘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항으로 누가 그렇게 돼야지. 제가 뭐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정답이라니까요. 아니 뭐냐면 분란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 앵커님.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뭐 앵커 역할이에요. 인천에는 선거구가 2개다. 이천의 선거가 2개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며칠 전에 송영길 전 대표님과 점심을 했는데 시간이 다 그래, 다 됐습니다. 됐어요? 그 아니, 점심 먹은 얘기는 유튜브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의 4당의 빅스피커 네 분과 함께한 D-90 지방선거 토론은 일단 라디오선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격적인 기획을 아, 그 하시네. 예. 뉴스쇼는 진짜 쉽지 않은데. 예. 예. 아, 바로 유튜브 시작한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들으시군요. 아, 느낌이 세하더라고요. 바로 시작한 거예요. 지금 오네오가 켜졌는데 야. 제가 잠깐 구경했어요. 이분들이 오네오가 켜진 걸 위험한 얘기 할 뻔했네. 몰랐을 테니까 네. 어떤 얘기를 아니 하는지 앵커가 역할이 함정 파는 거밖에 없어요. 받아 적고 이르고. 뺏는 거예요. 받아 적고 빠져들면 이르고. 큰일 나요. 그래서 오네오가 켜진지를 이제 오네오는 저만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분 우리 네 분께서는 그렇구나. 등을 돌리고 계시기 때문에 모를 텐데. 여기 모니터에도 좀 띄워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근데 전화할머님이 역시 눈치가 빨라요. 그렇죠. 딱 0.5초 쎄함을 느끼더니 지금 방송 켜진 거죠? 방송인이시잖아요. 그럼요. 아니, 제일 방송인이신 분이 여기 저는 아까 어려워서 이런 거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네 분이 아무리 마이크가 꺼져 있어도 사고를 안 치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앞서 이제 너무 오늘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제일 최다선이자 이 네 명 중에 최연장장자인 박성주 의원님이 내가 밥을 사겠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 거기다 좋아요. 카메라를 들이대서 방송을 꽁으로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국장님 나중에 무슨 포차 개념으로 유튜브 방송 괜찮죠? 네. 상당히 귀찮아하신 눈빛이신데 괜찮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네 분과 워낙 이게 잘 맞습니다. 저희 정치적 의견이 다를 수 있어도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저희는 이제 공론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 개항을 해 누가 나갈 것이냐라는 얘기를 쭉 했었습니다. 두 분은 일대 송영길 의원은 연수갑이 나을 것 같다라는 게 조금 더 살을 붙여주신다면 천하람 의원님. 저는 일단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도 그게 나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희생하는 이미지를 좀 예. 쭉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 하에서 송영길 대표가 가지는 어떤 상징성이라는 게 본인이 지난번에 서울시장에 몸을 던지면서 굉장히 불리한 선거였는데
그러면서 자기 지역구를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게 어떻게 보면 물려줬다. 예. 그게 이제 약간 하나의 나름 그 시그니처 장면인데 여기서 개항을 자기가 다시 가져가는 그림보다 아. 나는 여기서 다시 한번 당이 뭐 하라는 대로 하겠다. 그리고 명분도 괜찮은 게 연수갑 같은 경우에는 박찬대 의원이 뭐 내리 3선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예. 그 전에는 황우여 대표가 4선인가 5선인가 했던 지역이에요. 예. 그러면은 연수갑은 개항을보다는 상대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험지기 때문에 내가 민주당이 어쨌든 당대표까지 했던 인물로서 다시 한번 희생하는 모습 보여주겠다. 예. 이게 송영길 대표한테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도 그 정도를 해내야 아 정치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가는 거라서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될 저는 거예요. 생각이 좀 달라요. 아, 달라. 저는 그 두 군데가 비어 있지만 그 두 군데 자리에 송영길 대표의 자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 진짜로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의 전직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 대표였잖아요. 남은 거 뭐겠어요? 대통령 하고 싶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뭐 차기 당권 경쟁이 벌써 민주당 물밑에서 있다고도 들었는데 뭐 정청래 대표 당연히 당 대표 했으니까 대통령 꿈 있으실 거고요. 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역시도 그런 생각을 대권 꿈을 늘 꾸고 계실 거고요. 예. 이 안에 굉장히 다양한 역학 구도가 있는데 앞으로 대통령 말고는 갈 자리가 없는 송영길 대표가 들어오는 거는 지금 안 그래도 물밑에 당권 경쟁에 있는 분들한테 아주 불편한 일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두 자리 중에 송영길 대표 자리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자리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은 자리가 없는 이유는 물밑에서 당권 경쟁, 대선을 노린 주도권 경쟁에서 송영길 견제에 들어갈 거다. 그쵸, 불편하겠죠. 와서 대통령 말고는 하실 게 없는데 또 당대표 하실 것도 아니고 예. 또 당대표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무조건 나가실 것 같은데. 그러면 더 나올 거면? 불편한 거고. 근데 사실은 지금은 대선 가도에 반드시 놓여야 될 디딤돌이 당 대표. 그니까요. 약간 최근에 법칙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불편할 겁니다. 앞서 어딘가 인천에 두 군데 중갈 거다라고 얘기했었죠. 네, 뭐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하고 비슷하신 거 아니에요, 신 의원님? 물론 뭐 아니, 대놓고 뭐 말하기는 좀 그래도. 지역구가 어디일지는 좀 모르겠고요. 모르겠고. 예. 다만 저는 뭐 그 두 분이 다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주장하는 바가 있는데 송 대표님은 내가 오래 살았으니까 여기가 원래 내 지역구였으니까 거기 조직도 살아있고. 말씀이 있고 네. 김남준 전 비서관 이제 후보 예비 후보 정도 되실 것 같은데는 예. 열매는 나다 이렇게 대통령의 열매는 나다. 근데 그거 말고 두 분 다 다른 논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서사가 너무 약간 있잖아요. 그렇죠. 송 공급자 대표. 중심 논리죠.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서사가 있죠. 정말로 살아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살아 돌아왔고 또 민주당의 당 대표였고 여러 어려움을 겪어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예. 대한 것은 이제 우리 당원들이 볼 때 엄청난 자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김재섭 의원이 얘기한 견제나 배제가 아니라 송 대표는 우리가 같이 받아들여서 큰 집을 짓는 큰 산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인정과 평가를 해주는 것이 당의 도리이고요. 저는 그렇게 갈 거라 봐서 좋은 결정을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저도 이제 송 대표하고 이제 며칠 전에 점심을 먹으면서 대표님 긴 호흡으로 가시면 다 됩니다.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무슨 걱정을 하십니까? 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호흡을 다듬으면서 가시면 저는 그냥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 점심 드시면서. 제가 점심 먹으면 그 다음에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당 지도부가 잘 알아서 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도부의 정치적 역량 여기서 잘 결정될 거 봐요. 우리 그만큼 민주당이 그 정도는 돼요. 예. 거기 국민의힘의 장동혁이 아닙니다. 갑자기 변화구가 훅 정청래 들어오네. 대표와 장동혁 가만히 있다 떠났다. 짱돌을 변화구가 훅 들어와. 아니 장동혁 대표 얘기하니까 짱돌을 맞았다고. 그렇죠. 장돌. 짱돌은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에 던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긴 호흡 얘기하셨는데 긴 호흡이니까 개항을은 짧은 호흡 같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아니 왜 그러세요? 자꾸 왜 갈라치기를 하세요? 진행자. 알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시는 진행자 아주 제가 좋습니다. 자꾸 여기저기에 함정을 아주 좋아요. 파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피해 다니셔서 그러면 제가 행정통합 관련해서 또 잠깐 얘기를 하면 네네네. 대구 경북이 이번에 되면 한 곳만 뽑잖아요. 될 것 같습니까? 행정통합. 일단 의원들 사이에서는 의견 통합이 이루어진 것 같긴 해요. 네. 이게 경북 지역 특히 이제 경북 내에서도 북쪽에 있는
지역들 내에서 반대가 좀 확실히 있었습니다. 네. 특히 도청 소재지가 있는 지역들은 결국 통합이 되면은 대구로 빨려 이제 모든 들어간다. 것들이 다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예. 오히려 그렇게 됐을 때 소멸 지역이 더 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경북 의원들 가운데서 이제 있었고 대구는 오히려 대다수의 후보자들 내지는 의원들이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어서 그게 좀 갈려졌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 의견 통일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대구 시의회나 이런 데서 나왔던 거는 그 의원수 균형을 맞추자는 의미에서 반대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통합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반대는 했다는 거 아니었다.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TK 통합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의견 통일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이거 통과만 시켜주면 됩니다. 된 거다. 민주당에서는 통과시켜 줍니까? 지금 뭐 이제 한병도 지도부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냐. 대세가 뭐냐를 봐야 되잖아요. 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행정 통합을 해서 광역 경제권 만들어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자고 하는 것이 역대 모든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이지 않았습니까? 이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길이고 대한민국 가야 할 길인데 그것이 이제 선도 모델이 원래는 대전과 충남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제일 그 대전 시장하고 충남지사가 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받아서 야 이거 좋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정작 대전 충남은 지금 안 하고 있고 광주 전남이 선도 모델로 가니까 사실은 주호영 의원이 됐던 대구 경북에 있는 다선 의원들도 이거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이건 국가 백년지계를 예.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그걸 제대로 못한 거예요. 송원석 원내대표라든가 장동혁 대표가 이거 제대로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냐? 국민의힘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시점에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대전, 충남 통합까지 해서 이걸 물결로 만들어서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 거 된다. 아니겠어요? 이 소규모 단위에 지금에 있는 과거의 조선시대부터 이어졌던 이 행정구역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라는 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결단의 시기다. 결단해야 만약에 대전 충남 왜냐하면 김태흠 충남지사든지 이장우 시장은 대전시장은 현재 반대를 계속 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이제 그러면 안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 대구 얘기를- 경북만 아니, 충남 지역과 별도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자꾸 그 부분적으로 가면은 네. 실패하는데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큰 흐름에서 큰 흐름에서. 이걸 가야만 이게 되는 거고 국민이 설득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이해관계가 다 조정이 되는 것이지 거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가버리면 저는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선거 전략상에서 이장호 시장이라든가 김태흠 지사가 행정통합을 들고 나왔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안 될 거라고 보고 자기들의 선거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을 건데 정작 이재명 정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다시 선거 전략상 대전과 충남을 반대하는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전 충남까지 우리 김재섭 의원이나 천하라님 신정식 의원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할 거란 말이에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대구 경북이 통합이 되면 김부겸 의원 나갈 수 있을까요? 김부겸 전 총리. 뭐 지금 이제 이제 갑자기 이제 또 그렇게 가니까 네. 후보로 가는데 경쟁력 있는 후보를 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뭐 대구 경북의 전체적인 판세로 가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행정 통합이 통합을?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가고 우리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후세대들이 과연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행정 통합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대구 경북 통합이 지금 이렇게 이상한 국면들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것은 사실 지도부의 오락가락 갈팡질팡이 국민의힘의. 컸다. 리더십의 부재였고 그다음에 대전 충남 이거는 저는 전술적으로도 이장호 김태흠 이분들이 그 통합이 안 된다고 치면 본인들 선거에 유리할까? 별로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대전 충남 분들이 야 20조의 국가 지원을 저 두 사람이 앞장서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안 받기로 했대. 이게 선거에 저는 유리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큰 흐름에서 오히려 대구 경북은 보니까 그런 비판 여론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 있으니까 해지한 겁니다. 사실 선거에서 우리도 동의해. 근데 이걸 더 해줘야 돼. 우리가 더 잘할게.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대전 충남 두 분이 이거는 사실은 대세를 따라가면서 차별성을 보여주는 게 선거 전술에서도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예. 예. 저희가 자꾸 지금은 근데-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제가 통합 얘기를 꺼낸 건 에서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통합이 되면 일단 분리되면 김부겸 전 총리는 대구시장 후보로 나와서 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변수를 좀 감안해서 보고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만약 통화되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미리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네, 저도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도 좀 갈팡질팡했던 게 있는데 저는 민주당도 요즘 스텝이 좀 꼬였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상황도 보면 질문이 대구 경북 통합이 되냐 안 되냐인데 대전 예. 충남 얘기를 결부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박성준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큰 틀에서 뭐 여러 지역이 함께 가야 된다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민주당이 현장 최고위를 대구에 열면서 했던 얘기는 국민의힘 때문에 통합이 안 됩니다라는 얘기인데 예. 근데 이게 좀 꼬였어요. 왜냐하면 대구 경북에 있는 지역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 우리는 한다 그러는데 왜 대전 충남하고 우리가 꼭 같이 해야 돼? 예. 이거에 대한 답변이 이거 뭐 민주당에서 뭐 막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여의도 문법이고 대구 경북에서는 야 대전 충남이 뭐 알게 뭐냐 걔네 알아서 하라고 따로 하면 되는 거지 뭐 광주 전남은 그럼 왜 따로 했냐 이게 설명이 안 되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대전 충남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대전 충남 통합일 거예요. 왜냐하면 충남은 조금 애매해요. 워낙 고령층도 많은 지역이고 예. 근데 대전에서 민주당이 세게 이기거든요. 그러면 대전 충남을 통합하면은 민주당 무조건 이겨요. 그리고 강훈식이라고 하는 준비된 후보도 있고. 예. 그래서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지방선거 앞두고 대전 충남 통합인데 대구 경북 통합은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통합하면 선거적으로는 좀 더 불리해요. 그러니까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이기가 더 그만인데. 힘들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대구 경북을 어떻게 보면 대전 충남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압박 도구로 썼던 건데 예. 이게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뭐 하겠다 그래 버리니까 조금 애매한 상황에 빠진 거고 대전 충남 안 받을 거면 우리 대구 경북도 안 해줘라는 얘기가 국민들 보셨을 때는 아니, 왜 이게 꼭 결부돼야 되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리고 뭐 대전 충남이나 아니면 대구 경북에 계신 이제 유권자분들도 보시기에 아마 이런 건 생각하실 거예요. 예. 그 박성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반대했기 때문에 못했다. 근데 국민의힘이 반대한 게 한두 가지여야죠. 아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병원이네. 아 그게 아니라 반대해도 뭐 다 했지 뭐. 아 근데 예. 저의 핵심의 내용은 저희가 반대한다고 언제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반대하니까 이건 좀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적 없습니다. 저희가 필리버스터까지 해가면서 이거 하지 말아주십시오 읍소를 하고 뭐 그러고 있는 와중에서도 민주당 마음 먹으면 오전 오후 뚝딱뚝딱 해가지고 다 처리하잖아요. 근데 예. 이것만큼은 하필 국민의힘이 반대하니까 못해요. 이거는 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왜 저것만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안 해? 못해? 이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TK나 뭐 저 대전 충남도 그래 뭐 새삼 왜 우리만 저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민주당이 안 해줘? 이 생각을 하실 거란 말입니다. 예. 실제로 저도 법사위에서 있어 보니까 그 민주당 내에서도 대전 충남 관련해서 의견 통일이 안 돼 있었어요. 보니까 그 의견 조율을 못 해가지고 그 정회를 3시간 했어요. 법사위에서 추미애 위원장 포함해서 김용민 간사 등등 해가지고 저희가 왜 빨리 속개 안 하냐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견 조율이 안 되니까 계속 그 민주당 의원님들끼리 상의를 하시고 그 와중에 대전이랑 충남에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 와셔가지고 이거 통과 좀 시켜주십시오 읍소를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 통일이 안 된 상태에서 결국 광주 전남은 의견 통일이 된 상태니까 그것만 그냥 속전속결로 처리를 해버리고 나머지는 다 보류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가 반대해서 못했다는 논리는 안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여기에 대한 혹시 이제 반론이 계시면 박성준 의원님 얘기까지만 듣고 제가 미니 댓글쇼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해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까 이제 국민의힘이 지도부 안에서 이거를 제대로 정리를 못한 거 아니에요. 그게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의원하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싸우고 막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그게 반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뭘 더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다시 정리를 잘해서 입장을 내십시오. 제대로 된 입장. 대전 충남도 같이 하시고 그렇게 예. 해서 일이 딱 정리되면 국민의힘도 대승적 차원에서 선거를 그렇지. 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부분적으로 빠져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선거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알겠습니다. 반대해도 다 하지 않았냐라는 말보다는 자 이거는 우리가 찬성했다 이렇게 하는 게 국민의힘에도 선거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게 하나. TK는 찬성입니다. 네, 확실히 찬성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 말씀드릴게요. 얘기는 꼭 좀 하나 드려야 예. 될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 광주 전남 통합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그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광주는 140만인데 광주 시의원 광역의원이 23명이에요. 근데 전남은 178만인데 광역의원이 61석이에요. 판석. 예, 그러면 의원 한 명당 광주는 6만 명이고요. 전남은 의원 한 명당 2만 9천 명이에요. 절반도 안 돼요. 근데 이게 하나의 광역단체로 되잖아요.
이게 따로 있을 땐 모르겠는데 이거 위헌 소지가 발생합니다. 이거. 맞아요. 그런 안 거 좀 맞아요. 조정을 해야 된다. 예, 이거 완전히 알겠습니다. 보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세세하게 다 지역구를 보정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럴 때는 대안으로 낼 수 있는 게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최대한 보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위헌 소지를 벗어날 수 있고 또 광주 전남이나 대구 경북이 엄청나게 힘이 센 자치단체장들이 되는데 의회도 하나의 정당이 다 일색화될 수 있거든요. 예. 이럴 때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좀 견제 세력이 견제는 들어갈 있어야 수 있어야 된다. 돼요. 이거는 굉장히 알겠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지금 90일 정도 남았으니까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는데 요거는 저희가 이 서비스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니까 서비스 한 30초 정도씩 우리 당은 이걸 신경 쓰고 있습니다라고 정말 멋있게든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이미지로 하고 나중에 이걸 잘라서 홈페이지나 쇼츠에 인스타에 쓰시면 됩니다. 이거 서비스예요. 예, 카메라를 보시고 이렇게 한 말씀은 30초 정도씩 일단 의석수가 제일 낮은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천하람 의원님. 지금 우리 정치가 어떤 변화의 희망이 사실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히 정말 풀뿌리에서부터 좀 변화의 희망을 만들어 주시고 저희 개혁신당이 책임지고 정말 젊고 유능하고 참신한 인물들 많이 이번에 선보일 테니까 정치의 희망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저희 개혁신당 꼭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희 조국혁신당은 뭐 작년부터 국힘 제로, 부패 제로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남에서는 국힘 제로가 거의 99.9% 확실한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효도 경쟁, 큰 집, 큰 아들 말고 둘째 딸, 둘째 아들 효도도 한번 받아보시라 효도 경쟁을 할 거고요. 국힘 제로를 위해서는 그 물샐 틈 없이 단결하고 연대할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힘 제로, 부패 제로를 향한 조국혁신당의 발걸음에 국민 여러분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님이었고요. 그다음에 네, 국민의힘 박성준 김재수 의원님께서 의원님.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게 정치는 구름 위에 떠다니면 안 되고 땅을 밟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이제 후보자들 국민의힘 정책은 보통 땅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지지율도 지금 땅에 있어서 좀 문제긴 한데 오늘 예능 보통 좋네. 뭐 부동산 정책 같은 그다음에 경제 정책을 정말 이념이나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야말로 현실에 발을 딛고 정말 철저하게 과거로부터 배우고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정책으로 내세워야 국민들의 삶이 좀 좋아진다고 봅니다. 그런 예. 의미에서 정말 땅 딛고 있는 정치는 그 땅 딛고 있는 정책은 국민의힘에 있다. 지금 좀 모자란 모습이 많지만 그래도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의 큰 흐름을 보면 대전환기라고 봐요. 이 대전환기에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선거가 바로 이번 지방선거라고 할 수 있는데 대전환은 지금 국제 정세의 불안 요소가 있죠. 중동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관세 협상 이런 예. 문제들이 굉장히 큰 문제고 내부적으로는 AI 시대의 새로운 대전환 시기에 맞춰서 정부가 성공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안정을 위해서 바로 이 지방선거의 분기점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고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다 이번 선거 이 네 분이 각 사당이 네 당이 어떻게 임하는지 마지막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댓글에 요 얘기가 많았어요. MSSM님께서 이렇게 이 조합으로 나오니까 의원님들 매력 터지시네요. 신사의 품격 살을 숫자 살을 써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일단 MSSM님께서는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까 하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영기님도 정치도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영기님 긴장하면서 혹시 나도 커피 쿠폰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비슷한 맥락은 원래 안 드리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커피 쿠폰 소소한 반전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좋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셔야 천하람 의원님. 또 시간 되시면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네, 좋습니다. 저희가 좋습니다. 네명 토크 너무 이렇게 제가 사실 뭐랄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이렇게 진행자가 말을 못하세요. 너무 좋아서 그래요. 너무 좋아서 너무 네 분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함정파는 것만 잘하세요. 제가 함정파다가 힘이 다 빠졌어요. 이렇게 유쾌한 공론장을 제가 사실 꿈꾸는데 좀 그런 자리가 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종종 모셔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네 분의 의견을 듣도록 좋네요. 제목이 하겠습니다. 신사의 품격으로 해서 아, 신사의 품격. 예, 여기 사회자 포함해서 품격 없는 분이 좀 있긴 한데 알겠습니다. 그래도 신사의 품격으로 요거 괜찮네요. 진짜 좋네. 국장님 괜찮으시죠? 예, 괜찮다고 국장님. 방송 중에 물어보면 노라고 답할 수가 그렇죠. 없어요. 어떻게 노라고 하겠어요 이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신사의 품격으로 해서 많이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네 분 몸이 지금 진행자 어벙이 매력적입니다. 김재양님 진행자 어벙이 매력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예. 네, 걸리면 그냥 받는 거예요. 예. 네 분과 함께 재밌게 정치 현안 각 당의 의견들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김자섭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었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박성태의 뉴스쇼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